사주는 연월일시를 간지로 표현한 4개의 기둥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연주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주는 금묘화실의 근에 해당합니다. 즉 뿌리에 해당하고요. 조상, 부모, 국가, 고향, 초년 또는 유년의 시기와 관련된 곳입니다. 간지 기년의 세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간지 기년의 뜻은요, 간지로 요를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수란 해세, 머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해의 기점입니다. 한 해의 시작점이고요. 따라서 정월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해의 간지인 연주는 입춘을 기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절입일인 입춘의 절입시각 이전에 출생했다면 이전 연도의 간지를 사용하고요. 입춘날에 절입시각 이후에 출생했다면 해당 연도의 간지를 씁니다. 시대별 한 해의 시작 기점인 세수를 살펴보면요. 자월, 중기가 동지에 해당하죠. 자월을 세수로 사용했던 시기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그리고 은나라 시대 때는 축월을 세수로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한나라,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입춘을 시작으로 하는 인월을 세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때 잠시 해월을 세수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진나라는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이지요. 그 진시황이 되었던 그 진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 순서를 살펴보면요, 하운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라가 1번, 그리고 은나라, 그리고 주나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로 이어지고 한나라,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3장의 두 번째 시간에 12몇 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소광절이 쓴 황극경서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청계 어자하고 지벽 어축하고 인생 어인이라. 뜻을 해석해 보면 하늘은 자에서 열리고 땅은 축에서 열리고 사람은 인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세수로 인월을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요. 동지부터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월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사주학 또는 명리학은 천문학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리학도 아닙니다. 사람의 명을 알고자 하는 추명학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우에는 인생 어인이라는 이 말에 따라서 인월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차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차운동이란 팽이의 회전축이 연직축 둘레를 회전하는 것과 같이 자전하고 있는 물체의 회전축이 어떤 부동축 둘레를 회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도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세차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경우 자전에 의해서 지구 적도 부근이 불룩해지게 됩니다. 즉 지구 적도 부근이요, 이렇게 이제 불룩해지게 됩니다. 이 불룩한 부분이 달 또는 태양에 의해서 중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곳에 달 또는 태양이 있어서 이 중력의 영향을 서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라는 지점이 있고요, B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A라는 지점이 B 지점보다 가깝죠. 따라서 A 지점에 작용하는 중력이 B 지점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큽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차등 중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등 중력이 발생을 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세차 운동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춘분점이 매년 약 50.26초, 이제 각도 단위입니다. 약 50.26초를 황도에 따라서 서쪽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지구를 내려다볼 때는 지구의 자전축이 세차운동 방향의 서쪽으로 움직이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지구에서 천구를 올려다볼 때는 세차운동 방향이 동쪽으로 움직이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러한 세차운동에 의해서 춘분점의 위치가 바뀝니다. 현재 태양과 지구의 상태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여름이 태양과 가장 먼 시기이고요. 따라서 원일점이고 겨울에 근일점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거든요. 따라서 현재 우리가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지구는 겨울에 태양과 오히려 여름보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세차운동에 의해서 약 13,000년 후가 되면요, 춘분점의 위치가 바뀌면서 하지와 동지의 위치도 완전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측이 근일점일 때 겨울이 됐는데요, 이 겨울이 원일점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원일점에서 현재 여름인데요, 이것이 13,000년이 지나게 되면 근일점에서 여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계절의 변화 또는 24기의 변화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낮 고도가 높아지고는 자연현상 그대로 24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세차운동이 24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별자리와 관련된 것들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별자리를 이용한 신살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차운동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에 쓰던 것을 그대로 현재에 쓴다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세차운동의 회전주기는 약 26,000년, 보다 정확하게는 약 25,800년 정도입니다. 이러한 세차운동에 의해서 북극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 알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세차운동 회전주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000년이 지나게 되면 북극의 위치가 대략 직녀성 근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차운동으로 인해서 춘분점과 추분점이 72년에 1도 정도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1000년에 14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대 이후에 두고는 세차운동으로 인해서 현재와 약 30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30도 차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한 달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리벌을 기준으로 해당 월권을 산정하기 때문에 월권은 지구의 세차운동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별자리와 관련된 항성과 관련된 신살의 경우에는 세차운동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세차운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쓰던 신살을 현대에 그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차운동의 원리와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동영상이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시청시간은 3분가량 됩니다. 우측 상단의 주소를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 아래의 설명을 적어 놓는 곳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봐보시기 바랍니다. 간지기년의 세수, 즉 절기력에서 새해의 시작으로 삼고 있는 그 기준점이 바로 입춘인데요, 이러한 입춘의 절입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절입일의 정확한 입각시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역소를 참고하면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만세력을 보셔도 됩니다. 2017년도에 입춘의 입각시는요, 양력 2월 4일 0시 34분이고요 2018년도는 2월 4일 6시 28분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월 4일 12시 14분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양력 2월 4일 18시 3분입니다. 대체로 입춘은 2월 4일에 해당하고요. 입각시가 약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에 해당하는 우수를 살펴보면요. 2017년도에는 1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의 이각시가 2018년도,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는 19일로 변경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24기를 구성하고 있는 12절기는 해마다 그 일자 또는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각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역서를 참고하거나 만세력에 표시된 이각시를 참고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월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주는 금묘화실의 묘에 해당합니다. 묘는 모 또는 모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 형제,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장년 시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또는 직업 등 사회적인 관계, 지위를 보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주는 월건 또는 제강이라고도 불립니다. 월건의 간지를 월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월주를 정할 때는 절입일의 이각시를 확인하고 절입시각 이전일 때는 이전달, 절입시각 이후일 때는 해당 월의 간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절입일날 출생한 경우에는 절입일 이각시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한 후에 출생월을 정해야 합니다. 음력으로 사주를 찾을 때에는 평달과 윤달의 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적용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월건은 해당 월에 두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해당 월의 기점은 새벽 두 병이라고 해서요. 북두칠성의 자루를 말합니다. 이러한 두 병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해당 월이 결정이 되는데요. 즉 두 병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방이면 자월, 이는 음력 11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지가 들어가 있고요. 시간을 정하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한 해 기점을 정하는 데에도 역시 사용을 하고요. 이것은 지금 절기력이 아니라 음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음력이 태음, 태양력이죠. 사주를 세울 때 절입일 직전에 출생했을 경우 그 다음 달의 월건도 고려하는 것이 좋고요. 월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지죠. 월지의 경우에 격구용신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요. 월령이라고 해서 고전명리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상에서는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월령론 그리고 비월령론으로 크게 나뉘거든요. 그런데 물상은 월령론이 아니라 비월령론이기 때문에 월지의 중요성은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건은 해당 월에 두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북두칠성의 자루, 즉 북두칠성이 국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손잡이 부분에 세 개의 별을 두 병이라고 하는데요. 월건은 각각의 달마다 북두칠성의 자루인 두 병이 가리키는 해당 월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공전 위치에 따라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북두칠성의 자루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회전하는 것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건의 회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패럴렉스라고 하는 시차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이 시차의 개념을 표시해 놓은 그림입니다.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되는데요. 멀리서 움직이지 않는 별을 항성이라고 하고요. 그것보다 가까운 인근에 있는 별이 여기에 존재를 한다고 하면요. 먼 곳에 있는 항성은 움직이지가 않지만 지구의 공전 위치에 따라서 이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 별의 청구에 이쪽에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지구의 공전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별이 청구에
왼쪽 C점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별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의 위치만 바뀌었는데 가까운 별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시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차 개념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두건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북두칠성의 1년간 변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북두칠성의 자루 중에서 손잡이 부분에 3개의 별을 두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랑 요거 해서 요 3개의 별을요 두병이라고 하고요. 월거는 각각의 달마다 북두칠성의 자루인 두병이 가리키는 해당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여기서는 이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이쪽 방향, 여기서는 이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북두칠성의 1년간 별자리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공전을 하게 되고요. 이곳에 북두칠성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북두칠성입니다. 지구의 공전 위치가 이곳에 있다면요. 북두칠성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요. 상이 북극성 왼쪽에 맺히게 됩니다. 즉 이곳이 지구가 이곳에 있을 때 북두칠성이 이곳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전을 하다가 이곳에 지구가 위치한 경우에 북두칠성을 보게 되면 화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지구 위치가 왼편에 위치를 하게 되면요. 바라보는 위치가 이렇게 해서 북극성 우측에 맺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쪽 위치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위치하게 되면 북두칠성의 위치가 이런 위치로 맺혀지게 됩니다. 즉 북두칠성은 북극성이나 다른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항성에 비해서 상당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 위치에 따라서 가까운 북두칠성의 상이 이렇듯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구의 항성은 그대로 있고 북두칠성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두병은 지구의 공전에 따라서 12월에 걸쳐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게 되므로 두병이 가리키는 방향을 통해서 해당어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건입니다. 이렇게 내가 있는 지구의 위치를 북두칠성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두병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알 수 있었기에 북두칠성은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월간 조견표입니다. 여기 지금 갑서부터 개까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월간에 해당하고요.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첨가들은 월간입니다. 그리고 위에 인월서부터 축월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연간별로 이루어진 월주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때 월주의 경우에 60번 반복을 하게 되면 새로 시작을 하는데요. 60개월은 5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0년이 지나서 연주가 새롭게 왔을 때 월주가 바뀌느냐 그것을 따져보게 되면 월주는 5년마다 반복을 합니다. 따라서 12번 반복해서 6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연주에 따른 월주는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에 연주에 따른 월주는 12개 뿐입니다. 다음은 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는 사주의 주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일주는 금묘화실의 화, 즉 꽃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기본 성격 및 성향을 일관히 나타낸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지의 경우에 배우자 자리입니다. 따라서 일지를 통해서 배우자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기로 봤을 때 중년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지구의 자전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지구의 자전주기가 하루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구의 자전주기는 24시간이 아니라 약 23시간 56분입니다. 지구의 그 자전 방향은 지구의 북극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인데 비해서 약 4분이 짧은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동안에 또 공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주변을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한 바퀴를 자전하는 동안에 이 위치로 또 공전을 하게 되거든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 한 바퀴를 해서 이각이 오게 되면 태양이 바로 남중을 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위치에서 태양이 남중했을 때 그때서부터 하루가 지나서 태양이 남중했을 때 그 시간 간격이 하루로 보는데요. 위치가 바뀌면서 남중을 하려면 보다 조금 더 자전을 이 각도만큼 더 해야 합니다. 약 1도 정도 더 자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하루의 길이는 지구의 자전 주기와 약 4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정확한 하루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일입니다. 태양의 중심선이 좌우선을 경과하고 나서 다시 좌우선을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 쉽게 말하면 지구가 태양에 대해서 일자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계절에 따라 다르며 하루가 가장 길 때는 24시간 30초, 그리고 가장 짧을 때는 23시간 59분 39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태양일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구의 공전 속도가 위치에 따라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태양과 가까운 근일점의 경우에는 지구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과 거리가 먼 원일점의 경우에는 지구의 공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의 공전 속도가 지구 공전 위치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태양일도 공전 위치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태양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태양일은 평균 태양에 대해서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시간인 24시간이 바로 평균 태양일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시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주는 금묘화실의 실, 즉 열매에 해당합니다. 자식 자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기륭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한 후배, 손 아랫사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년인 노년 시기에 해당합니다. 시주를 구성함에 있어서 출생지에 태양시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생시간의 간지에 해당하는 시주를 정할 때에는 다음에 나타난 시간 조건표를 참조하는데요. 시간 조건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출생지의 태양시로 출생시간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생지의 해당 경도에 따른 실제 태양시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현재인 오늘날을 포함을 해서 표준 좌우선을 동경 135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경 135도의 경우 우리나라를 지나는 것이 아니고요. 동쪽에 있는 일본 효고현을 지나는 그러한 경도입니다. 따라서 동경 135도라는 표준 좌우선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정하는 시기에는 실제 시간이 태양시와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시간이 태양시는 표준시에서 약 30분을 감해야 합니다. 즉 실제 시간인 태양시는 표준시에서 30분을 빼야 같아지고요.
이 30분을 좌측항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30분이 플러스 30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시는 실제 시간인 태양시에 30분을 더한 것이 됩니다.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지나고 있는 동경 135도의 표준자우선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시와 실제 시간인 태양시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시에 30분을 더해서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경도가 약 127도입니다. 동경 135도와 비교했을 때 8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경도 1도 차이가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는 24시간인데 이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0분을 곱하고 그리고 360도로 나누게 되면 1도에 약 4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도 1도의 시간차는 4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표준자우선인 동경 135도와 서울의 경도인 동경 127도와는 8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4분을 곱하게 되면 시차가 32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태양이 표준시에 해당하는 동경 135도의 표준 자우선보다 약 32분 정도 늦게 뜨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표준 자우선을 135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시를 표준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 태양시에 32분을 더해야 합니다. 이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표준시라는 것은 여기 표준 자우선을 기준으로 작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보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정오라는 것은 서울에서 정오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표준 자우선 동경 135도에서의 정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실제 시간인 태양시는 표준시에서 32분을 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실제 시간인 태양시가 정오라는 것은 표준시를 적용하고 있는 표준자우선 동경 135도에서는 실제 시간인 태양시에 32분이 지난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시의 경우에는 태양시에 32분을 더한 것이 서울에서의 표준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태양시에 약 24분을 더하게 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이곳이 부산인데요. 부산은 동경 129도입니다. 표준자우선과는 약 6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46에 24 해서 24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듯 출생지의 경도가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태어난 시간이 시간 분기선 근처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시주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출생지에 태양시를 적용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태어난 시간의 간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자시부터 해시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자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야자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시를 자정을 기준으로 태양시 기준에서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를 조자시,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를 야자시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눴는데요. 실제 야자시와 조자시를 구분하지 않고 자시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제 정자지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자정이라는 것이 예전에 쓰인 것이 아니고요.
자시라고 하는 것은 태양시 관점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시간 간격을 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정이라고 해가지고 밤 12시를 꼭 집어가지고서 시간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어느 때서부터 어느 때 사이에 그 시간 간격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시간 개념으로 사용을 했는데 현재 시간이 상당히 정밀해지면서 자정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서양에서 들어온 자정 개념을 가지고서 자시를 분할을 해서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날과 후일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야자시하고 조자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야자시와 조자시를 합쳐서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시간대가 밤 23시가 아니라 23시 30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태양시에다가 30분을 더한 표준시로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이 태양시가 아니라 표준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밤 11시 반에 태어났다 하면 그것이 태양시가 아니고요. 표준시입니다. 일상에서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시에서 30분을 더한 표준시로 지금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시의 경우에는 태양시 관점에서 23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것이 자시인데요. 여긴 지금 30분을 더한 표준시로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23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가 자시에 해당합니다. 즉 표에서 오른쪽은 지우시고요. 이것을 23시로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는 정자지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표준자오선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준자오선에서의 시간이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입니다. 핸드폰에 표시되고 있는 시간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동일한 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표준시입니다. 명리학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표준시가 아니라 태양과 지구상에서 내가 위치한 곳의 상대적 위치에 의한 태양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표준자오선 위치에 따라서 각각 시주 세우는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표준자오선을 동경 127도 30분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표준시하고 실제 시간인 태양시가 동일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1908년 4월 1일부터 1911년 12월 31일까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1954년 3월 21일부터 1961년 8월 9일까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의 표준자오선인 동경 135도를 적용하는 시기에는 실제 시간인 태양시에 30분을 더한 것이 표준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실제 시간인 태양시에 30분을 더해서 표준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1954년생부터 1961년생 사이의 분들은 표준자오선이 현재랑 틀리기 때문에 사주를 보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주를 세우실 때 썸머 타임제라고도 불리우는 일광 전략 시간제를 시행했던 기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중간중간에 일광 전략 시간제가 시행되다가 1960년 이후에 거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88 올림픽 시기인 87년과 88년에 2년에 걸쳐서 잠시 시행이 됩니다. 일광 전략 시간제인 서머타임제를 태양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머타임제를 사용하게 되면 1시간을 앞당겨야 합니다. 따라서 아침 9시 출근인데요. 이것을 8시 출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서머타임제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계를
1시간을 더 늦춰놔야지 1시간을 빨리 가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머타임제 시간 기간에는 실제 표준시에서 1시간을 더 더해서 표준시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표준시는 기존의 표준시에서 1시간을 뺀 것이 실제 표준시입니다. 이상으로 사주의 구성 원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